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제3화 온조왕. 온조왕은 백제를 세운 임금이자 고구려를 세운 임금인 주몽의 아들이다. 형인 비류 왕자와 함께 한강 유역으로 내려와 나라를 세웠으며 주변 지역을 복속시켜 차츰 큰 나라로 성장시켰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고구려를 세운 주몽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다. 그가 동부여를 떠날 때 두고 온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 유리, 졸본에서 결혼한 소선호가 낳은 아들 비류와 온조 등이다. 그런데 주몽이 맏아들인 유리를 태자로 삼자 온조와 비류는 고구려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온조와 비류는 자신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향했다. 기원전 18년에 형인 비류는 미추홀에 나라를 세웠지만 동생 온조는 위례성의 도읍을 정한 뒤 나라의 이름을 십제라고 했다. 십제는 10명의 신하들이 따른다는 뜻이다. 그런데 비류는 나라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비류의 백성들은 미추홀 지역이 생활하는데 마땅치 않은 데다 임금마저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조에게로 갔다. 나라의 규모가 커지자 온조는 나라 이름을 백제라고 고쳤다. 백제는 만백성이 따른다는 뜻이다. 이후 온조왕은 동명왕릉을 세우고 성을 주몽과 같은 부여시라고 했다. 그들의 뿌리가 부여이며 주몽의 정통성을 잇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온조는 나라를 다스리다 기원 후 28년에 세상을 떠났다. 온조가 처음 나라를 세울 무렵 한반도의 중서부 지역은 삼한 가운데 마한의 영역이었다. 백제도 마한에 속한 작은 나라였다. 하지만 백제는 미추홀을 시작으로 주변 지역을 복속시키면서 차츰 강한 나라로 성장해갔다. 백제를 세운 임금 온조왕은 그 이름처럼 따뜻하게 기억된다. 동명왕 고주몽의 셋째 아들로 몸이 크고 성품이 효성스러웠으며 말을 잘 타고 활쏘기를 좋아했다는 그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러나 이복 형인 유리가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자 형인 비류와 제 땅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와 백제를 열었다. 형과 함께한 새 나라에서 갈등 또한 없지 않았으나 남겨진 많지 않은 기록에서나마 그가 백제 건국의 시조로 인정받게 된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한다. 온조가 효성스러웠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는 처음에 주몽의 둘째 아들이었다.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고 왕이 되었는데 그것만으로도 형인 비류가 있으니 그냥 그대로라면 아버지의 후계자로서는 어려웠다. 더욱이 어느 날 이복 형인 유리가 나타났다. 그날로 온조는 셋째 아들이 되었다. 왕이 될 욕심이 있었다면 둘째라도 어려웠을 텐데 셋째라서 갈 길은 더 아득했다. 삼국사기의 백제본기에서는 그의 탄생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몽이 북부여에서 난을 피해 도망하여 졸본부여에 이르렀다. 그곳 왕에게 아들이 없고 딸만 셋 있었는데 주몽을 보더니 범상치 않다 여겨 둘째 딸을 아내로 주었다. 얼마 있지 않아 왕이 축자 둘째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몽은 왕위를 이어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몽이 낳은 아들이 둘이었다. 큰아들이 비류, 둘째가 온조였던 것이다. 주몽은 어떤 난을 피해 졸본 부여로 왔던가? 삼국사기의 고구려 본기에서 주몽의 일생을 보면 그가 피한 난이란 금화왕의 아들들에게 쫓겨난 것을 말한다. 주몽의 능력을 경계한 금화의 아들들은 그를 죽이고자 했고 이미 장가들어 아들을 두었던 주몽은 처자며 어머니마저 버려두고 황급히 몸을 피했었다. 그런 그에게 졸본부여의 왕은 성공의 은인이었다. 새 장가를 드리고 마침내 왕위까지 물려주었으니 말이다. 졸본부여가 아닌 고구려라는 이름의 새 나라를 세운 아버지 앞에 옛 아들이 나타나면서 비류와 온조의 운명은 꼬이기 시작하였다. 아들의 이름은 유리, 주몽을 이어 고구려의 두 번째 왕이 된 그이다. 비류와 온조는 유리가 패자에 앉는 광경을 할 일 없이 바라보아야 했다. 그러나 유리가 자신들을 어떻게 할지 그것이 더 절박한 현실적인 문제였다.
두 사람은 두려웠다. 마치 주몽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의 가련한 아들들은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주몽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 해의 일이 아닌가 한다. 집을 떠나면서 더 비감했던 것은 형인 비류였던 듯하다. 삼국사기에는 다른 기록이라고 하면서 비류와 온조의 또 다른 탄생담을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다. 백제의 시조는 비류왕이다. 그의 아버지 우태는 헤브루의 서손인데 우태는 연타발의 딸 소선호와 결혼하였다. 우태와 소선호는 두 아들을 낳았다. 이들이 곧 비류와 온조이다. 우태가 죽고 소선호는 혼자 살다 주몽이 오자 두 아들을 데리고 재혼하였는데 고구려가 세워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런 공으로 고구려의 왕비로 떳떳이 자리에 올랐다. 이상의 이야기에서는 돌본 부야의 왕이 연타발로 바뀌었고 과부인 그의 딸 소선호가 등장하며 주몽은 두 아들을 둔 과부와 결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새아버지 주몽과 의부사들들 사이에 묘한 감정선이 숨어 있을 법하다. 조마조마한 관계는 주몽이 첫 부인 예시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유유가 찾아오면서 폭발하였다. 주몽은 그를 태자로 세워버렸던 것이다. 백제의 시조에 대해서 그들의 성씨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의견이 아직 정설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백제사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뜻이다. 그런 과제는 과제대로 남겨둔다 해도 백제의 첫 왕에게 붙여진 이름에서 무한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온조라는 말은 하늘이 내리는 따뜻한 복, 그런 임금을 뜻하지 않는가. 거창하고 권위적인 이름이 아니다. 여기서 문득 온조의 성품이 투성스러웠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이 다시 떠오른다.